이 이야기는 한 작가의 기록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였고, 때로는 치유였으며, 결국 한 사람의 살아낸 삶이자 문학으로 남긴 유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경리. 통영에서 태어나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은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싸움, 결핍과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녀가 남긴 발자국을 밟으며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녀가 쓴 문장의 무게를 느끼며 이것은 박경리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26년 12월 2일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 경상남도 통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박금희,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수많은 여자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눈은 늘 책을 향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글자를 읽었고 문장을 외웠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통영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 그곳에서 그녀는 책을 펼쳐들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는 꿈, 가난과 편견을 뛰어넘는 꿈,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통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 공립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여자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펜을 잡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훗날 그녀를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동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한 걸음씩. 1946년 스물의 박경리는
김행도와 결혼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도망쳤고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김행도는 납북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북으로 끌려갔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때는 사형수로 몰기도 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박경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도 안정도 미래도 없이 그저 두 아이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수혜점을 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작은 물건들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헌책방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또다시 글과 마주했습니다. 헌책을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질 수 있을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글을 쓸 이유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것이 바로 글이었습니다. 1955년 박경리는 단편소설 계산을 현대문학에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박금희는 박경리가 되었습니다. 필명을 얻은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56년 흑흑 백백이 다시 추천되며 그녀는 정식으로 등단했습니다. 하지만 등단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단은 냉혹했습니다. 특히 여성 작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가 쓴 글, 가정주부의 취미, 감상적인 이야기,
그런 평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박경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단편을 썼고, 중편을 썼고, 장편을 구상했습니다. 1957년 장편 소설 표류도를 발표했습니다. 1962년 김약국의 딸들을 펴냈습니다. 이 작품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그려낸 이 소설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경리는 더 이상 여류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작가였습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 외에 그녀는 여전히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원고지에 글을 쓰다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이중의 삶, 아니, 삼중, 사중의 삶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그녀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박경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959년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상실감, 그 깊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펜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아침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딸을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펜이었습니다. 상실의 무게를 담은 펜. 그 펜으로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별에 대해, 그리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인세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기고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1980년대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가 줄었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그녀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내 상처를 문학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글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꾸며내지 않은 살아낸 진실. 그래서 독자들은 그녀의 글을 읽으며 울었고 공감했고 위로받았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과 깊이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1969년 박경리는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등장인물이 늘어났고 시대가 확장되었고 서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편이 아니라고, 이것은 장편도 아니라고, 이것은 대하 소설이라고. 그렇게 토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방대한 이야기,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까지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시. 연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매달 원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눈이 침침해졌고, 허리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참판 댁의 서희, 길상이, 윤보, 강청댁. 그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끝까지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토지를 썼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군부 독재가 있었고,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올림픽이 열렸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박경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서둘러서 끝낼 수 없습니다. 토지는 총 5부 1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고지로 약 4만 장, 600명이 넘는 등장인물, 50년에 걸친 한국 현대사, 1994년 마침내 완결되었습니다. 26년에 대장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 박경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홀가분함, 뿌듯함, 후련함,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인물들과 이별하는 슬픔, 동시에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바라는 간절함. 토지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용서하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 박경리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문학은 생명에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생명을 썼습니다. 인간의 생명, 역사의 생명, 땅의 생명을. 그래서 토지는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박경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산과 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치열하게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돌보았습니다. 1996년 그녀는 토지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토지문화관이 세워졌고 많은 작가들이 그곳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가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녀는 후배 작가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했습니다. 글을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에서의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자유에 대해, 생명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사람, 그리고 생명입니다. 문학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글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 문학보다 생명을 먼저 품는 마음, 그것이 박경리가 말년에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위대한 작가였지만 더 위대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2008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날, 박경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1세. 그녀의 말년은 병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함을 잃지 않았던 작가.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가들, 독자들, 제자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위대한 작가를 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박경리는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고 수많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남긴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써온 수많은 문장들, 그 문장 속에 담긴 삶의 진실과 인간에 대한 애정, 그것이 그녀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토지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서희를 만나고 한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박경리의 산문을 읽으며 위로받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녀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책장 속에서, 도서관 서가에서, 누군가의 침대 머리맡에서 박경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다면, 오늘 당신이 외롭다면, 오늘 당신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박경리의 글을 펼쳐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흔적을, 당신과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의 답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낸 한 인간의 용기를. 박경리는 말했습니다. 문학은 생명에 접근하는 행위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 증명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글을 쓰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이야기했던 작가.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조금 더 용기 있게,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사랑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박경리가 쓴 문장들이 또 다른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그리고 당신도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길. 박경리처럼.